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08페이지 보시면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가 나오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요. 무상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죠. 반드시 양도세는 사실상 유상이전,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환지처분 및 보류지 충당이요. 자, 환지처분 및 보류 충당인데 요거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요. 또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책적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게 벌어지잖아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인데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A-라는 토지로 환지받죠. 저 환지받으면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된다 할지라도 토지의 동일성의 변동이 없다고 봐서 자기 땅 주고 자기 땅 받았다는 이런 개념이에요. 또 원토지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이게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다. 공익적 목적에 쓰려고 공익적 목적에 쓰려고 보류를 넣는 보류지요. 공공용지라든가 채비지를 말하는데 이런 것들 요때 여기에 보류지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요때 또 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공짜로 이전하는 건 아닌데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세 도시개발 사업 등 벌어지면서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절차도 늦어지고 사업 비용 증가하기 때문에 정책적 목적으로요.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를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만요, 환지받은 토지를 매각한다? 그럼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예요. 매입한 채비지를 공사비용에 충당해서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이때는 양도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또 그 다음에 환지 처분으로 그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요.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감소된 면적에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이거 감안지에 관한 건데 자, 위에 게 중요한 거고요. 법령 내용이라 중요한 거고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고 이거 좀 깊은 내용인데 한번 살짝 알아둡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이 벌어질 때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300제곱미터 권리 면적이 300제곱미터였는데 이게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나중에 환지받았는데 200제곱미터를 환지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을은 권리 면적이 100제곱미터였었는데 나중에 200제곱미터를 환지받았어요. 자, 이랬을 때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죠? 청산 절차를 거치는데 갑은 자, 100제곱미터만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거죠. 예.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 청산금을 수령해야 돼요? 부담해야 돼요? 줄어든 것만큼 수령해야 되겠죠? 환지 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감환지요. 자, 그래서 환지 권리 줄어든 감환지는 보세요. 거꾸로 보시면 되는데 환지 권리 줄어든 감환지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것들. 또 얘는 100제곱미터에서 200이니까 100제곱미터만큼을 새롭게 취득한 거고 얘는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 청산금을 부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청산금 부담되어 가지고 못 들어가는 원주민들 많잖아요. 얘 증환지요. 그래서 환지 권리 늘어난 증환지는 늘어난 것만큼 청산금 부담하고 부담액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여튼 위에 거를 보시면 돼요. 감환지. 환지 권리 줄어든 감환지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양도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이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단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어떤 얘기냐?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토지가 경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소유고 을소유고요. 근데 토지 경계가 지금 삐뚤삐뚤하잖아요. 그래서 지적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정하기로 합니다. 그랬을 때 이쪽 토지 부분과 이쪽 토지 부분에 갑과 을이 서로 토지 교환이 이루어질 때 이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단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양도담보는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잖아요. 등기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이 아니죠.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완전히 제3자에게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결론만 알아둡니다. 시험에
최근에도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요.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이전한다? 그러면 한 입을 돕고 자는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양도냐? 자, 증여로 추정하죠. 그래서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양도로 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양도에 당하지 않는 경우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요. 우리가 신탁이라는 게 보세요. 신탁이라는 것이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인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 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 신탁의 이익을 받을 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우리가 작년에 신탁의 정의를 법에 명확하게 명문화했는데요. 작년에. 자, 그래서 작년에 신설된 규정인데 우리가 있던 것을 법에 명문화한 건데 구체적으로 신탁이라는 거. 이 얘기를 읽어보니까 완벽하게 위탁자 거잖아요. 믿고 맡긴 것뿐이죠. 그러니까 대가를 받고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긴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이 아니죠. 그래서 신탁으로 인한 이전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이것도 역시요. 믿고 맡았다가 판결로 돌려주라고 해서 신탁 해지돼서 소유권 이전하는 거니까 그냥 믿고 맡았다 돌려주니까 양도에 당하지 않고요. 믿고 맡기는 거, 믿고 맡았다 돌려주는 거. 결론 신탁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소유권 환원이요. 자, 보시면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해서 그 매매 사실이 원인으로 판시돼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자, 잘못 온 거 돌려주라고 해서 그냥 돌려주는 거니까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죠. 소유권 환원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된 경우에 이때는 또 다른 양도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요거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해서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시험에 이미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공유물 분할이요.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 즉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주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지분의 변동 없죠.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주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지분의 변동 없는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가불이 공유하는 공유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불이 공유하는 공유물을요. 지분의 표시 없었고 50%씩 균등 지분이었었는데 50%씩 균등 지분이었었는데 공유 지분을 분할하였다? 차기 지분대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또 공동 소유 토지를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공유 토지를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소유 지분별로 분할합니다. 자, 차기 지분대로 나눈 거니까 지분의 변동 없는 이런 단순 분할은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간 거니까 대가 받고 사실상 이전한 거 없잖아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이요. 가불이 공유하는 부동산 50%씩이었는데 감 60을 40% 지분으로 분할했다. 자, 그러면 갑은 10%만큼 취득한 거고 더. 자, 그 다음에 을은 공유지분권 10%를 대가를 받고 을이 갑한테 이전해. 그러면 요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 유상이전일 때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 분할의 경우에 대가 받고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지분의 변동 없는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된 경우에 대가 받고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공유물 분할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재산 분할로 인한 이전이요. 이혼할 때 여러분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을 민법 중에 따라 재산 분할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에 내 몫 내가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의 빛나는 대조 헌신에 힘입어서 공동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거예요. 남편 혼자 잘나가지고 지 혼자 잘라서 돈 번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하면 내 몫 내가 찾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공짜로 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재산 분할로 인한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핵심 꼭 중요점은 무상 이전에 따라 자신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무상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요. 글이 나오네요. 그 원래 마지막 인사말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건데 오늘은 반대로 돼 있어요. 맨 마지막 인사말을 중간에 제가 집어넣는데 꽃은 흐드러지게 피고 있죠, 여러분. 근데 마음은 여전히 겨울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분도 계시겠고요. 공부 좀 하려고 하면 자꾸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가지고 여러분의 의지를 시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묵묵히 그 시기를 이겨내면 인생도 공부도요 꼭 좋은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잘 견디시고 이겨내는 게 중요하고요. 스스로 자주 위로하고 격려해 주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얘기죠. 여러분의 배우자가요, 여러분을 되게 여러분만큼 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그죠? 나를 내가 외면하면 나만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여러분 나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잘 될 거다 항상 외치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스스로 격려하고 항상 긍정 마인드로.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진짜 외쳐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잘 될 거다. 다 같이 시작. 할 수 있다, 잘 될 거다. 항상 여러분 이렇게 외치면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인생도 공부도 그렇습니다. 자, 핵심 꼭 출제 예상 문제는 일단 교재를 보고 한번 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08페이지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요, 무상이전 제목만 밑줄 그시면 되죠. 무상이전 양도당하지 않고. 양도담보, 자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동그라미 1번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4번을 과세 표준 신고서에 첨부해 신고한 때는 양도를 보지 않는다. 즉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이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자, 요거고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 기억, 니은, 디귿번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당사자 간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것. 니은번 해당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것.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이 아니죠. 원금 이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것. 자, 하여튼 결론,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동그라미 2번 양도를 보는 경우 윗줄이죠.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위배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양도담보된 자산을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대물변제로와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밑줄짝이요. 결론만 알아둡니다. 양도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당하지 않는다. 단 양도담보된 자산이 채무불이행 등의 사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해당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209페이지 환지처분이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기업법 미술이죠.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종전의 토지를 의인은 생략하고 하여튼 의인은 생략하고 가로 생략하고 으로 지목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를 보지 않는다. 밑줄이요. 그래서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를 보지 않는다. 밑줄. 그 다음에 니은번이요.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른 토지 분할 등 자, 토지 교환의 경우 양도를 보지 않는다. 밑줄이요. 자, 그랬죠. 아까 제가 지적 경계선 삐뚤삐뚤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할 때 우리 교재는 안 나왔지만 다만 그 요건 중에서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 몇 프로?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20%를 초과하면 양도를 봅니다. 하여튼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양도당하지 않는다. 밑줄. 양도로 보는 경우요, 환지처분 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면적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로 본다. 아까 감안지 설명드렸죠? 감안지 300에서 200제곱미터 권리면적 300에서 200제곱미터 환지 받은 거, 요 위에 거 그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환지 권리 줄어들면 줄어든 것만큼 청구상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과됩니다. 한번 이해하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자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 동그라미 지역번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준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양도를 보지 않는다. 밑줄. 니은번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를 분할했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양도를 보지 않는다. 체크요. 자, 지분의 변동 없죠? 이 지분의 변동 없는 단순 분할은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상속 재산의 협의 분할 또는 이혼함에 있어서 재산 분할 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부부 공동 재산을 공유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양도를 보지 않는다. 아까 설명드렸죠?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 재산인데 내 목 내가 찾아간 거니까 재산 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10페이지
양도로 보는 경우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주별로 분할하면서 그 공유 지분이 변경, 지분 감소로 변동되면서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에 유상이전으로 봐 양도로 본다. 그랬죠 아까요?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대가 받고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지분의 변경은 단순 분할, 공유물 분할과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밑줄이고, 그 다음에 신탁 해지요.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밑줄짝이요. 여러분 신탁으로 인한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믿고 맡긴 것뿐이고 믿고 맡았다가 돌려준 것뿐이니까 사실상 유상이전이 아니죠 여러분들?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탁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이전. 자, 무슨 한 입을 돕고자 하세요? 부모 자식 간의 양도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이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인 대가관계 의문이 따르기 때문에 증여로 추정한 것이나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양도로 본다. 몇 그 대가 입증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상속증여세법 내용으로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공매 경매로 이전됐다거나 아버지 부동산 경매 넘어가는데 아들이 경락을 받는다거나 대가 입증되죠? 공매 등 경락되고 안 내면 어떻게 경락을 받아요? 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부부간에 교환한다거나 그런 겁니다. 자, 이거 참고적으로 보는 거지 달달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대가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렇게 알고 가면 됩니다. 211페이지 양가로 7번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해서 소유권 환원. 자, 밑줄짝입니다.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해서 매매 사실이 원인물에 판시돼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원인물에 판시돼서 환원될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잘못 온 거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가 받고자는 아니죠. 소유권 환원. 이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번이요. 신탁 재산이 소유권의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자, 이거 아까 우리 교재 앞에 내용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왔다리 갔다리 되는데 아까 양가로 5번과 양가로 8번은 같은 내용입니다. 신탁을 설정하는 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간의 신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자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 이전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하는 것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밑줄이고 제목 결론만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결론만. 그 다음에 예제 문제 23회 문제는 한번 보세요. 소득세법상 양도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묶인 거 그랬습니다. 기억번에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 일부가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면 O 아니면 X예요. X죠 여러분들?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공익적 목적에 쓰려고 요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니은번 지자체가 발행하는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 이런 것들 상환이란 말 들은 채권은 나중에 토지로 바꿔주니까 대상이 됩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재산분할한다. 내 거 내가 찾아온 거죠?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토지를 법인의 현물 출자, 법인의 현물 출자도 주식 출자 지분을 법인 설립회사로부터 받고 이전하니까 법인의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유상이전. 미음번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택을 양도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사업성 없이 팔아야 되는데 이건 지금 건물 건설업자니까 사업자가 판 거잖아요. 사업자가 팔았으니까 이거 뭐냐면 이거는 상업소득입니다. 특히 이것도 나중에 배우는 건데 주택이란 말 들어있고 신축이란 말 들어있고 판매란 말 들어있으면 이게 주택 신축 판매업 즉 건설업입니다. 건설업. 그래서 이건 상업소득이에요. 사업자가 팔았다?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미음번은. 아셨죠 여러분? 사업자가 팔았으니까.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양도 및 취득 시기 보기 전에 여기 화면을 보세요. 핵심 꼭 출제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대상이 되면 O 아니면 X를 외치면서 체크합니다, 여러분들. 자, 등기되지 아니한 지상권을 양도. O, X요. 자, 여러분. 우리 지상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죠? 자,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니은번 이주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신고하는 경우 O, X요. 대상이면 O 아니면 X요. X죠, 여러분들. 이주권은 반드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이주권 가액은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신고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지역권을 양도하는 경우.
지역권 대상이 아닙니다.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 아니죠? 지상권, 전세권이 대상이지. 채무에 대해서 토지를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채무를 이만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대상이 되고, 예, 경매된 건물을 자기가 재취득. 여기서 자기는 여러분 집에 있는 자기도 아니고 도자기도 아니고 물상보증인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담보 목적으로 토지를 이전하는 경우 양도담보 목적,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전이 아니죠. 상가 건축물이 수용되는 경우 수용은 양도에 당합니다. 공매, 경매, 수용 강제적으로 매매 이루어져도. 자, 이응번 재산세를 관할구역 내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조세 물납 분기탱천한 수강생분 얘기해드렸죠. 조세 채물면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조세 물납도 양도에 당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대상이 되는 것은 기역, 리을, 그 다음에 시옷, 이응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자, 또 한 번 봅니다. 문제. 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자, 그랬습니다. 단 거주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배우자 또는 직계접속 간의 거래는 아니다. 그러면 관련 법령에 따른 지적경계선 변경에 따른 토지 교환이요. 관련 요건은 모두 충족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합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자, 경기 아까 삐뚤삐뚤해가지고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무인수액은요. 자, 증여자한테 양도세 부과되죠. 증여자가 갚아야 또는 수증자가 대신 갚으니까 채무인수액 상당히 채무면은 대가를 받고 저니까 양도당하고.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중에 따라 재산 분할했다. 내 건 내가 찾아간 거죠.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번 아닙니다. 토지가 공매되는 경우 공매 경매는 양도에 당합니다. 공매 경매 수용. 자, 미음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자,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역, 디귿, 미음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양도세 대상과 양도의 유형을 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대비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우리 양도매 취득식입니다.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종합문제 대비해서만 우리가 중요한 것들 위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고개 한번 드시고요. 212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목 운동 다시 한번 합니다. 아이고, 참.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양도미 취득식입니다.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한번 볼게요. 자,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 어느 때를 양도미 취득식이라고 하느냐? 원칙 대금 청산일입니다. 대금 청산일이라는 것은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을 말하고요. 계약상 잔금지일 X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여러분 이거 매매 등 일반적 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미 취득시는 원칙 계약상 잔금지일이다. X입니다. 취득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취득세는 매매 등 유상취득의 경우 원칙 계약상 잔금지일. 명시한 데서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사실상 잔금지일. 이랬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계약서와 상관없습니다. 대금 청산일,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입니다. 근데 이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는 보세요.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원래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내는 세금인데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했을 때 이 해당 양도소득세나 부가세액은 이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서 제외합니다. 이것까지 청산대를 취득시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판정이 돼야지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는 건데, 근데 이 대금 청산일에 계산도 안 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는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나 부가세금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예외 한번 봅니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등기등록 접수일 명의개설이요. 주식은 주주 명부에 등재되고 명의개설인데, 하여튼 대금 청산일이 원칙인데 불분명하다 그러면,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부동산 세법이니까 그냥 우리는 등기 접수를 기억하시고요.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보유한 판정할 때 보유한 물어보시는 제자분들 많은데, 자, 실제 잔금 지급한다라고 그 다음에 등기 접수라고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이에요. 실무적으로도. 예? 그래서 매매 등 일반 조건의 원칙 대금 청산,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해서 등기 접수 이겁니다. 자, 교재 그래서 거기 일반 조건에 한번 봅니다. 212페이지. 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자산의 일반적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사실상 잔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로 한다 밑줄이고 거기다 돼지꼬리 땡냐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 X야. 계약상 잔금지급일 X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세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 양도세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쭉 밑줄이요. 이 해당 양도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산하면 대금 청산이 된 것으로 본다. 즉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세나 부가세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자,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여기 밑줄이죠.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 개소일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등기 접수일 이렇게 기억하시고,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여러분? 등기 접수일입니다. 등기 접수일.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그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 개소일, 등기 접수일입니다. 예제 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기본 이론 때 풀어드렸던 것 같은데 213페이지 봅니다. 특수한 거래입니다. 자, 여기 또 펴놓고 제 설명을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특수한 거래 경우에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장기 할부 조건 매매예요.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의 접수일이 원칙인데 그 전에 인도받거나 사용 수익을 시작하면 그때예요. 그래서 비교해서 자, 중 빠른 날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장기 할부 조건 매매의 경우에는 각 할부금을 지급하는 때다. 첫 해 할부금을 지급한 때다. 마지막 할부금을 지급한 때다. 막 바꿔요. 아니고 자, 장기 할부 조건 매매는 중 빠른 날 이렇게 기억합니다. 등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사용 수익을 비교해서 언제나 중 빠른 날이에요. 자, 원래는 등기 접수일인데 양도소득세는 이런 세금이에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어떤 세금이냐면 이런 세금이에요. 양도소득세는 어떤 세금이냐면 이런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있죠.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기간 동안에 이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이 자산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요.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보유기간 동안에. 그래서 보유기간 동안 사용 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이번에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의 일시에 실현시키는 조세가 양도소득세예요. 그러면 장기 할부 조건 매매는 원칙 등기 접수일인데 그 전에 인도받거나 사용 수익을 시작하면 그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서 중 빠른 날. 하여튼 할부금 지급일과는 관계없어요. 자, 이거 꼭 기억하고 중 빠른 날 기억합니다. 또 봅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이요. 자, 건물 건축했다가 갖고 있다가 팝니다. 그러면 허가받은 건축물은 어느 때를 취득 시효하느냐? 원칙 사용승인서 교부입니다. 여러분, 사용승인서 교부인데 취득세에서는 허가받은 건축물 어느 때를 취득 시효했냐면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취득세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양도소득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같은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예? 같은 날입니다. 아, 교부하는 거나 내주는 거나 똑같지 뭘. 자, 그래서 요거 국세, 지방세, 정부 입법 만드는 부처가 틀리다 보니까 용어가 틀린데 똑같은 날입니다. 하여튼 양도소득세, 사용승인서 교부예요. 취득세,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같아요. 예외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입니다. 한번 예외 눈여겨봐주시고요. 허가받은 건축물. 그 다음에 여기 무허가 건축물이에요. 이게 시험에 이제 최근에 한번 나왔었는데 29회 시험 때 무허가 건축물 이런 얘는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지가 건물 줘놓고 뭐 한 날 사실상 사용한 날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추후 나중에 사용 승인 또는 임시 사용 승인 받은 날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에요. 무허가 건축물은 이런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지가 건물 줘놓고 뭐 한 날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자꾸 눈에 익혀둬야지 뭐 이런 것들은요. 자, 그 다음에 상속 증여, 상속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 시효하느냐? 상속 개시일이에요. 상속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나
피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역사가 시작되니까 상속계실.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증여 받은 날이야. 자, 취득세에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 계약일이었는데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입니다. 이 증여 받은 날이라는 게 예규에서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일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 증여 받은 날 우리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세한 거 물어보진 않고. 취득세는 바꿀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이고. 자, 점유시효 취득 부동산이요. 민법 245조 1항 평온 공연하게 소유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니까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부동산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등기일과 관계없고 점유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점유시효 취득한 부동산이요. 평온 공연하게 소유사로 20년 전에 점유 개시했어요. 20년의 시효가 흘러서 시효 만료했어요. 나중에 등기를 접수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세법은 실질과세원칙 적용되기 때문에 등기 접수일도 아니고 시효 만료일도 아니고 점유 개시일로 소급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거 등기 접수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시효 만료일 X, 그 다음에 등기 접수일 X라는 걸 주의합니다. 그래서 점유시효 취득한 부동산 취득시는 언제다? 점유 개시일. 이걸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꼭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자, 수용료. 자, 수용으로 취득했을 때는 수용은 어느 때를 취득시 양도시로 하느냐. 수용은 여기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하고 대금 청산한 날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입니다. 아까 장기할 부족분 매매 중 빠른 날 그랬죠? 등기 접수일하고 인도를 상속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 수용도 중 빠른 날 이게 기억합니다. 세 개가 나란히 나와야 돼요. 네, 중 빠른 날. 근데 예전에 시험에 나왔을 때 수용 땡땡 25회 시험 때 이게요. 개정세법이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25회 시험 전에 만약에 이때 수용 개시일이 추가가 됐어요. 25회 시험 전에. 그래서 제가 개정세법 얘기하면서 이거 시험에 나오면 세 개 나란히 나와서 중 빠른 날이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25회 시험 때 수용 땡땡 사업 인정 고실 무조건 아니죠?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사업 인정 고실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어요. 아니고 중 빠른 날입니다. 이렇게 수용 중 빠른 날. 장기할 부족분 매매도 중 빠른 날.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그래서 소송 판결 확정일요. 이거 공탁한 날 X입니다, 여러분들. 공탁한 날이 아니라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수용권자가 토지 소유자한테 보상금, 토지 수용 보상금을 주려고 했는데 공부상 소유자로 돼 있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하고 서로 자기 거라고 소송 중이면 누구한테 보상금 줄 거예요? 보상금을 공탁합니다. 그랬을 때는 그 소송 판결 확정일, 판결이 났으니까 결판 났죠? 누구 건지?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하는 거지. 공탁한 날로 바꿀 수 있는데 X입니다. 공탁한 날 X입니다. 뭐요? 그 다음에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자, 그 목적물이 완성 확정된 날인데 여러분 여기 보실래요? 네. 만약에요. 여러분 보세요. 완성 확정 전에 완공 전에 대금이 청산됐어요. 원래는 대금 청산일이 원래는 양도 및 취득식인데 완공 전에 대금 청산됐다. 자, 보세요.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로 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왜냐하면 대금 청산일로 하면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킨 조세인데 사용수익도 못 해봤는데 세금으로 귀속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성 확정 전에 대금 청산된 자산은 완공된 날이지 대금 청산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바꾸면 대금 청산일로 바꿉니다. 그래서 대금 청산일 X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취득시입니다. 여러분,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 토지 취득일입니다. 근데 환지처분으로 인해서 권리면적이 증가 감소된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 자, 작년에 이게 정답지로 나왔는데 저한테 배운 분들은 자, 제가 맨날 이게 1번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작년에. 자,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제가 항상 소유권 이전고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에서 소유권 이전고실 환지처분 공고를 나오면 항상 뭐? 다음날. 이거 항상 뭐라고 그랬잖아요. 다음날 쏙 뺀다고. 그런데 작년에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이게 1번 지문으로 나왔는데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 이랬는데 보면 다음날 제 음성 들렸어야죠. 그래서 이거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딱 짚고 넘어갔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도시개발 사업 등이 벌어지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입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주군의 A-라는 토지를 환지받습니다. 이 환지받은 A- 토지 취득시는 언제냐? 환지 전 종전 A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토지의 동일성은 변동이 없다고 봐서 환지 전 토지 취득입니다. 근데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다. 이 빗금친 부분은 이번에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은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요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산신령님과 나무꾼, 금도끼, 은도끼, 산신령님과 나무꾼 얘기하시죠? 아, 여러분들 이거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전래동화 이것도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니까 얘기 빨리 할게요. 산에서 나무꾼이 나무하다가 도끼소리 오면서 풍덩 받쳐서 억울해서 막 울고 있는데 산신령이 나타나시더니 금도끼 들고 나서 네 도끼냐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은도끼 들고 나서 네 도끼냐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나무꾼이 잃어버린 쇠도끼 들고 나와서 결국은 네 도끼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뭐 정직하다는 둥, 감탄했다는 둥 이러면서 이거 싹 다 주고 갔죠. 졸지에 부자가 된 나무꾼이 안 하려고 쇠도끼를 다른 나무꾼에게 양도합니다. 이럴 때 이 쇠도끼 보유기간은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어느 때 취득한 거예요? 산신령님한테 물에 풍덩 빠졌다고 돌려받았을 때를 취득시로 해야 돼요? 아니면 옛날에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를 취득시로 해야 돼요? 그렇지. 요번에 돌려받으면서 물에 풍덩 빠졌다가 돌려받으면서 좀 찌그러지고 이끼 묻었다 할지라도 도끼의 동일성이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이고요. 금도끼, 은도끼도 갖겠다 팝니다. 이거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해야 돼요? 언제 취득한 거예요? 그렇지, 산신령님한테 그 사건 때.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의 증가 감소가 된 증가 감소된 토지 환지 처분 공고 이번에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은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항상 취득세에서나 양도세에서나 소유권 이전 거실 환지 처분 공고일 나오면 뭐 다음 날 꼭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나왔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자, 문제 좀 이따 풀고 교재 보겠습니다. 특수한 거래 213페이지요. 장기할부 조건 매매요. 장기할부 조건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밑줄이에요. 중 빠른 날. 자, 양가로 2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이요. 허가받은 건축물.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서는 여기 밑줄이에요. 사용승인서 교부일 밑줄이에요. 다만 이거는 읽어보시면 돼요.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 받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밑줄이요.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 밑줄이요.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은 이런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지가 건물 지어놓고 뭔 날? 사실상 사용한 날 밑줄. 그 다음에 또 반복되네요.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허가 받지 않은 건축물 언제라고요? 사실상 사용일 밑줄이에요. 자,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허가받은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이고요. 양가로 3번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 시기는 밑줄이요.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 계약일 밑줄이요. 보조단 옆에 보니까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밑줄이요. 뒤바꿀 수 있으니까 그 비교합니다. 취득세랑 미완성 미확정 자산. 자,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자 밑줄입니다.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확정되지 않았을 때 밑줄이요. 그 언제라고요? 완성 확정된 날입니다. 대금 청산일 X에 놓으셔야죠. 완성 확정된 날에다가 돼지꼬리 땡야에서 대금 청산일 X입니다. 사용수익도 못 해봤는데 세금을 교속시면 안 되니까 완성 확정된 날 밑줄이고 돼지꼬리 땡야에서 대금 청산일 X요. 양가로 5번이요. 환지 처분으로 인한 취득 토지. 동그라미 1번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돼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여기 밑줄이죠? 아니구나. 환지 시점에서의 소론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요. 환지 전 토지 취득일 밑줄이요.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밑줄,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밑줄이요. 쇠도끼 요거 옛날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 자, 2번 증평 감평인 경우. 자,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 감소된 경우에는 자, 밑줄이고 그 아랫줄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정확히 얘기하면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야.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일 그럼 틀리다고 그랬죠? 항상 취득세에서는. 저한테 배운 분들은 당연히 작년에 맞췄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214페이지요.
장기 점유에 따른 취득이요. 민법 245조 1항 점유로 실수한 부동산 취득 시는 두 번째 줄 점유 개시한 날 밑줄이요. 점유 개시일 밑줄이고 그 다음에 시효 만료일 X, 등기 접수일 X요. 그 두 번째 줄 양가로 6번 두 번째 줄 끝에 점유 개시한 날을 취득시로 한다 밑줄이고 자 시효 만료일 X, 등기 접수일 X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요. 나머지 내용들은 자 됐습니다. 나중에 수용만 좀 볼까요? 거기 215페이지 11번 수용이요.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에 대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기 취득 및 보상의 법률이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되는 경우 여기 비춥니다. 대금 청산한 날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그래서 수용은 중 빠른 날. 세 개 나란히 나와야 되고요. 다만 여기도 비춥니다.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밑줄이고 소송 판결 확정일에다가 퇴직금이 땡냐 해서 공탁한 날 X예요. 공탁한 날 X예요. 공탁한 날 X고요. 자,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예제 문제는 좀 이따가 제가 여기에 요 32의 문제는 여기 화면을 보세요. 여기 핵심 꼭 출제 예상 문제 있어요. 여기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작년 기출 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저한테 배운 분들은 잘 몰랐어도 소유권 이전 고시를 환지 처분 공고를 하면 다음 날 항상 요거 그래서 딱 1번 찍고 넘어갔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자, 환지받은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고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을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요겁니다. 나머지는 다 됐고요. 자, 그래서 다음 날 빠져가지고 틀린 게 다른 거. 취득세도 이런 거 항상 틀리시고요. 자, 그러면 다 봤습니다. 넘어갑니다. 216페이지 넘어가시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나오는데 제4절 비과세 별표시 큼지막하게 두 개 하셔야죠. 비과세 양도소.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느냐. 자, 요거요. 원래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엄청 디테일한 건데 비과세는. 근데 중요한 내용 위주로 개정 위주로 대략적인 내용들을 보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비과세 양도소 보도록 하겠습니다.